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부산에서 이제 휴가를 보내시다가 대전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목적지는 어디예요? 서울이거든요. 지금 이제 기초부터 이렇게 쭉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아카데믹한 요 이야기도 이제 해드릴 거예요. 대전까지 왜 왔냐면 대전까지 이렇게 왔다가 서울에 빨리 가야 돼요. 급해요. 그쵸? 그랬을 때 이렇게 그림 챕터북도 읽고 리딩도 재밌게 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배웠어요. 토킹스타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시험을 잘 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으려면 마지막에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효율적으로 짧게 할 수 있는 공부, 이 시간을 아끼는 그런 좀 방법으로 제가 수업을 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토킹스타와의 인연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가 지금 큰아이가 중3, 둘째가 중2거든요. 토킹스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컨텐츠를 살펴봤어요. 이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걸 좀 접해줄까, 그렇게 해서 토킹스타를 저도 시작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지금 중3, 중2가 되니까 진짜 영어는커녕 우리말도 안 해요.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깨닫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킹스타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3, 4년간 초등학교 정말 재밌게 토킹스타를 해서 그때 말을 많이 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영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이름은 이보영이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는 이제 다음 장에 나올 거고요. 저희 수업의 특징 말씀드릴 거고, 요즘 맞춤 시대니까 맞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학교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이 중계동에서 11년간 5단지에서 수업을 했고 그 5단지에서 제가 토킹스타도 같이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밑에서 보시면 대형학원에 오래 있었어요. 근데 대형학원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소수정예 그리고 또 정말 대형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이렇게 소수로 이렇게 수업을 오래 했고 국풍 2000과 함께하게 된 건 얼마 안 됩니다. 네. 요즘 수업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지만 막상 어학원이나 학원 가보시면 짜여진 커리큘럼이 다 있어요. 교재도 그렇고 선생님도 다 정해져 있고 심지어 영어를 영역별로 나눠 선생님 따로따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좀 안목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도 있겠죠. 여기 나오는 교재가요, 제가 한 1년 정도 한 아이만 보여주는 교재예요. 이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요. 그리고 이 형은 선덕고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제가 둘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동생인데 형도 공부를 잘했지만 이 아이는 더 언어적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6학년 말, 그러니까 작년 한 11월? 그러니까 지금 거의 1년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요거보다 더 많이 뒤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교재를 풀었어요. 지금은 원래 들어올 때도 잘했지만 고3 교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하나의 교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원칙은 그래요. 아이가 모르는 거, 틀리는 거를 가르치고 틀리는 걸 알아가는 것이고 내가 맞춘 것까지 다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시간을 절이는 방법.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아이가 역량이 되면 레벨이 그냥 바로바로 올라가고 속도가 빠르면 다음 교재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 교재는 한 여학생의 교재. 얘는 더 많이 팔았죠. 얘는 한 1년 푼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단어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점에 가시면 이 표지부터 너무 예쁜 영어 교재가 많잖아요. 저도 이제 일부러 서점을 가는데 어학원은 1년이나 6개월 이렇게 커리가 있을 때 교재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고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는 아이의 속도에 맞게, 물론 이거에 반에 안 되는 느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에 맞게끔 속도를 조절해 준다는 게 저희 교육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학생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과 그 약점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지, 제 수업에서 어떻게 융화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학생별로 취약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수업을 좀 예를 들면 요거는 제가 카톡에다 쓴 내용들을 이렇게 좀 붙여봤어요. 아이가 틀리는 지문이 다 다른데 아무리 뭐 대형이든 소형이든
선생님 입장에서 그냥 풀어주고 싶은 문제라던가 이런 거 위주로 보통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반이 10명이 넘어가다 보면요. 근데 아이들이 틀리는 문제는 다 다르잖아요. 다르면 다른 거에 대해서 이 아이가 왜 틀렸는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카톡을 주던가 아니면 종이에다가 메모를 해주던가 문제를 첨삭을 해줍니다. 첨삭 클리닉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아이가 틀린 것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맞춘 거에 대한 설명은 크게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맞춤학습. 마찬가지의 연장선인데요. 보시면은 이 아이가 틀린 것만 이렇게 딱 정해줘서 해준다는 거. 그래서 영어는 지금 절대평가기도 하고요. 수능이 시간을 줄여줘야 돼요. 시간을 줄여준다는 게 영어를 무조건 빨리 읽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어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3 그 이전이면 더 좋고요. 빨리 끝내고 수학이나 과학이나 비교과는 생기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영어의 시간을 미리 당겨주는 거죠. 네. 물리적인 시간은 다 똑같잖아요, 학생들이. 근데 누군가는 잘하고 누군가는 못하게 돼 있죠. 그것은 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어를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중계동에서 한 10년 정도 수업을 했고요. 토피아 아카데미 하나고반에서 좀 수업을 좀 한 4년 정도 했는데 그러면서 한 15년 정도 중계동에 있다 보니까 자료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법도 영역별로 다 나눠서 이렇게 뭐 가주어, 전치사 이렇게요. 또 어떤 아이는 전치사가 부족하고 어떤 친구는 접속사가 부족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일지중이나 불암중이나 상계 뭐 이런 여러 원강 중계중학교요. 그렇게 다 준비가 된 그 실제 실전 문제를 가지고 만든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보시면 문제가 다른 것 같지만 다 똑같은 문제예요. 예문이 다르고 단어가 다를 뿐이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약한 부분, 아이가 많이 틀리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오늘은 접속사 다 해가 아니라 이 아이는 접속사는 잘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파트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파트를 할 수도 있고. 그 사실은 이거는 이제 영어를 좀 아시는 분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접속사도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있어요. 접속사 종류별로. 그래서 어떤 아이는 뭐 양보 쪽이 힘들고 어떤 친구 인과가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 쪼개서 나눠주는 겁니다. 정규 수업 커리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일단 학생들이 교실에 오면은 어휘를 시험 보는데 어휘는 누적해서 시험 봐요. 누적해서 시험 보고 아까 교재 보여드린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영어 단어 교재가 다 달라요. 달라서 어차피 종이로 보는 시험이니까 같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이 수준에 맞는 어휘 책을 선정해주고 누적해서 테스트를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해와 이제 구조 분석인데요. EBS 독해 교재를 저는 많이 쓰고 기출 모의고사 5개년 모의고사를 풀어주고 또 구문 분석, 구조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이 서술형 대비가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서술형 대비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어제 제가 만든 거라서 어제 풀었던 아이네요. 서술형 대비가 되고 마지막에 제가 피드백 해주고 클리닉하는 시간으로 아이와 인터랙션 하는 시간으로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수업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요. 지금 이제 중학교는 조금 덜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가시면 이제 서술형 대비의 그 포션이 한 40~50% 돼요. 거의. 수행평가 비중도 크고요. 다 주관식이죠. 수행평가 예시. 이것만 보더라도 서머리 하는 건데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뭐 단어를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영어를 써보는 연습. 그러니까 토킹스타부터 어릴 때부터 체화가 되지 않은 그냥 암기 위주로 공부한 친구들은 암기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사고력을 이렇게 활용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근데 요즘 수행평가는 그냥 외운 거 읽어봐, 뭐 안 보고 써봐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중학교로 좀 나오지만 고등학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가 많이 필요하고요. 아마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좀 오늘 점심이 좀 먹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괴리감이 크실 거예요. 이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문제인데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스펠링이 친절한 학교예요. 이렇게 이니셜만 나와 있죠. 이니셜 나와 있죠. 물론 이제 이니셜이 거의 나오기는 해요. 거의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단어를 그냥 만약에 이 지문이 학교 본문에서 나왔던 걸 그대로 외웠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 단어를 다 바꿔요. 유의어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기 때문에 단어의 깊이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문법 문제조차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조건을 다 제시하고 그냥 통으로 준 다음에
통으로 준 다음에 틀린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연습은 절대 암기로 안 되고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영어에 체화가 되고 노출이 되고 자연스럽게 영어의 어떤 스탠다드한 어떤 문장의 어떤 뉘앙스가 무엇인지를 익히지 않으면 그냥 외워서는 양이 너무 많아서 못 외웁니다. 중학교는 본문 정도 외우면 되지만 고등학교는 부교재 모의고사 단어까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외울 시간도 없고 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문장 완성. 아까 언스크램블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단어를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문장에 맞게끔 배열하는 거. 영어는 우리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굉장히 오더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저희 우리나라 말은 나는 어제 친구랑 밥 먹었어. 먹었어 친구랑 밥을. 먹었다니까 밥을 친구랑 어떻게 말해도 소통이 됩니다. 다 이해하시죠? 근데 이제 영어는 단어 하나만 자리가 바뀌고 뭐 스펠링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스펠링은 문제가 아니라 단어의 자리가 뭐 부사라든가 수식어 같은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 변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외우게 시키면 되겠네 이 문장을. 아니요. 단어도 변형되고 다 어형이 변화됩니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그 토켄스타 컨텐츠를 저도 많이 활용을 했지만 예전부터 체화 단계도 있고 청크별로 끊어 읽고 이런 그 끊어 읽기와 이런 연습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영어는 굉장히 어려운 게 될 거예요. 그런 걸 아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조건을 다 제시해서 조건에 맞는 문장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네. 관계대명사를 반드시 한 개만 추가하래요. 두 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연히 중학교 때 관계대명사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어느 위치에 관계대명사를 넣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위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서다평양의 객관식이죠. 이게 제가 이거 왜 가져왔냐면 아이들이요 본문을 외울 수도 없지만 외웠다 칩시다. 근데 이게 선지 보기예요. 1, 2, 3, 4 우리말이 있나요? 없죠. 그렇지만 하나의 보기가 지금 몇 줄인가요? 꽤 길죠. 굉장히 시간이 모자랍니다. 네, 그래서 영어 그 중학교 때 A 나오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근데 A는 좀 허상이고 실상을 고등학교 1학년 가시면 진짜 이 어마어마한 양을 읽어내야 돼요. 짧은 시간 안에. 보기도 길고요. 요거는 여기서부터 잘 보실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지문이에요. 글씨자가 줄인 거 아닙니다. 줄인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 큰 종이도 아니에요. B4 아닙니다. A4예요. A4 중 이만한 글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지문이요. 부교재라던가 아니면 교과서에 있던 지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쓰나미라고 하는 소재가 교과서에 있었다고 치면 쓰나미 관련된 글인 겁니다. 관련된 글을 전문용어로 간접연계라고 해요. EBS 간접연계. 근데 간접연계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야 비슷한 거 낸 거잖아. 아니요. 하나도 안 비슷해요. 쓰나미라는 말만 비슷할까? 완전히 다른 주제고 다른 스타일의 글입니다. 모두가 틀렸죠. 시간 안에 얘가 못 읽은 거예요. 흔적이 없잖아요. 못 읽었습니다. 다 틀렸죠. 근데 보기도 어때요? 다 영어죠. 어떻게 좀 점심에 맛있는 거 드시라고 펀치 드셔야 되는 거 다이어트를 시켜드렸네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acquisition, 체화, 영어를 언어고 언어는 근육이고 입으로 하고 귀로 듣는 수업과 다르잖아요. 사고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아웃풋을 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소통을 통한 언어인데 영어이기 이전에 언어잖아요. 이거를 아무리 중고등학생의 입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 이거 엄청 고민했어요. 고민하는 결과 제가 찾은 것이 바로 이 콘텐츠인데요. 대치동 프로그램인 컴투맨이라는 이건데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유명 단어집은 다 집어넣었어요. 단어집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뭐 능력목화로 어원편 많이 보셨죠? Progress.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짧은 단어들, 많이 본 단어들,
자기가 외웠고 말해본 단어들은 읽을 수 있는데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안 보잖아요. 빽빽이도 안 하고 뭐 발음 따위는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뭐 철자만 맞춰도 다행이죠. propose, produce, protect, 수업할 때 최대한 아이들에게 좀 단어 하나라도 듣고 가라. 단어를 쓰고 가는 게 아니라 듣고 가라. 안 들으니까. purchase, predict, precaution, premature, 이렇게 해주고 같이 이렇게 뜻도 보고요. preview, forehead, 그리고 제가 이제 판서할 때 이런 좀 접도사가 좀 의미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판서도 해주고 유사한 어휘, 뭐 반의어 같은 것도 설명해 줍니다. forfa, form, 그런 식으로 foresee, 단어 설명을 해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훈련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종이로 된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독해 수업도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EBS 교재를 다 보는데 지금 선도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보는 게 라이트 영어입니다. 이 부교재를 가지고 5강 수업을 할 때 what we used to call multinational firms, 이건 이제 하나의 단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요. 연결되어 있고 청크 단위, 그러니까 의미 단위별로 끊어져서 읽어집니다. 수업할 때 PPT로 수업을 하고요. 아이들과 같이 읽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what we 이렇게 used to 소리만 call 들려주고 multinational 아이들이 할 수 firms. 있는지 물어보고 또 어려운 거는 제가 설명해주고 또 필요하면 판서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리에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수업을 하고 있어요. Depends upon history and where their corporate headquarters happen to be located. 잘하는 친구다 그러면 좀 빠르게. Depends upon history and where their corporate 영어는 headquarters 스트레스 happen to be 중심으로 located. 언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철자를 하나하나 읽는 게 아니죠. 어디에 소리가 크고 어디가 소리가 약한지 그런 거를 좀 최대한 수업 시간에 한 번이라도 듣고 가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소리를 이용해서 좀 수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Depends upon history and where their corporate headquarters happen to be 모든 located. 시험은 아까 그 서술형을 보여드린 이유가 평소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배운 거를 본인이 듣고 말하면 제일 좋고요. 말을 못하더라도 많이 들어보고 많이 본 다음에 이걸 배열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전형적인 구조를 평소에 공부할 때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나중에 단축되고 암기를 하더라도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런 걸로 워크시트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은 이 보이는 뇌라고 합니다. 보이는 뇌라 그래요. 손을 통해서 많이 써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것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이들 랜덤으로 시험 본 것들이고요. 어차피 학교에서는 종이로 지필로 보니까 이걸 안 할 수는 없죠. 예문으로도 단어 시험을 보고요. 이것도 맞춤형이에요. 그 학교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시험이 예문으로 나오면 단어도 예문으로 준비시켜주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요거는 이제 스크램블 한 거예요. 다 써보고 채점하고요. 이게 어저께 하루 했던 아이들. 어저께 뭐 10시 반 저희가 준비하느라고 10시 넘게 보냈는데 아이들이 했던 양들이에요. 다 써본 겁니다. 손으로 써본 거예요. 손으로 쓰지 않고 내 눈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건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저한테 컴플레인 하시는 게 아이 교재가 깨끗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써서 연습을 할 수밖에 없죠. 서술형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단어도 이렇게 제시를 통해서 이렇게 점수가 향상되는 거 보여드렸고요. 어차피 영어는 어휘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학교에서 보는 내신 시험에서는요. 이런 것도 과제 첨삭 피드백을 한 명 한 명에게 카톡으로 다 보내주고 있고, 요건 이제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어머니께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성적 공부 나오고 수업 내용 뭐 했고 과제 어떤 거 나갔고 개별학습 코칭한 결과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지 적어드리고 이렇게 답장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수업은요,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보통 영어는 이틀, 중학교는 이틀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하루는 문법 위주로 하고 하루는 독해 위주로 해서 그냥 일주일에 하루만 나와도 되겠다. 독해가 부족한 친구들은 독해하고 아닌 친구들은 문법만 하고 이렇게 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오지 않는 이제 낮시가 2시부터 6시 그 사이에는 초등 수업을 하고요. 저는 주로 이제 5, 6학년 초등은 이제 문법 위주로 해줄 거고 중학생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해서 중3 전에 고3 EBS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풀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 목표라서 고등학교 1학년은 대신고하고 선도고만 가르치고 다른 학교는 안 가르칩니다. 그냥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그냥 졸업을 시키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설명은 다 끝났고요. 네, 그래서 대전까지 오셨는데 이제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구리포천고속도로가 뚫렸죠.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돼요. 여행하면서 서울까지 오기엔 너무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빠른 길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맡기고 싶다면 초등 선생님도 계시고 저도 있으니까 초등 컨텐츠부터 고3 입시까지 믿고 맡기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반응 예정은 어떻게 해요? 테스트를 봐야 돼요. 테스트를 봐서 제가 레벨을 좀 나누고 두 반이에요. 약간 중반, 상반 개념으로 테스트 보면 돼요. 그럼 몇 명 정도 있어요? 지금 이제 아이들 모집 중인데 제가 생각할 때 한 반에 10명이 넘진 않아요. 네, 중학생은. 예를 들어서 수능법이나 자사고반을 친구들이나 중학교는 따로 관리해 주시나요? 아니면 네, 따로 반이 있습니다. 자사고 반이 따로 있어요. 네. 뒷반입니다. 저녁반. 앞타임에는 약간 중반, 뒷반은 이제 자사고나 특목반. 그 테스트 결과로 그 반이 나눠지는 거예요? 뒷반이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화목만 시간이 되는데 네. 아까 보니까 아까 보면 화목에 그 위에가 중1, 2가 있잖아요. 네. 화목에 그리고 뒤에는 중3반이 있죠. 네.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중1이긴 한데 얘를 중2긴 한데 너무 실력이 중3 못한 게 좋아요. 그럼 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많이는 아니지. 많이는 안 받을 거겠지만 웬만하면 중3으로 받겠지만 너무 뛰어난 친구들은 소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걱정이 많으신데 만약에 그렇게 수업을 하다가 안 되면 클리닉식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럴 경우에는 뒤로 빠지나요? 아니면 주말로 클리닉이 가나요? 두 개 다 돼요. 선택입니다. 네, 수업 이후에 할 수도 있고 근데 아이들이 3시간 넘게 공부하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주말로 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중학생은 내신도 있잖아요. 네. 내신 준비도 네, 내신 대비하죠. 일지 같은 경우 일지중은 좀 내신이 어렵고 상명 같은 경우 좀 그래서 한 5주 잡고요. 그 외에는 4주 정도 잡고요. 근데 아주 상위권 뭐 A가 확실한 친구들은 2주 정도만 합니다. 네, 이것도 좀 탄력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수업 내용 그 설명해 주시는 거 네. 보면은 사실 개별적으로 각각 다 피드백도 해줘야 되고 네. 학생들마다 교재도 한 달라요. 반이지만 다 다를 수 독해 교재는 거의 똑같고요. 문법 교재가 달라요. 아, 문법, 어법. 이거 어차피 문법은 개념 설명은 앉혀놓고 할 수 있지만 틀리는 게 다 달라서 어차피 개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독해는 그냥 제가 이렇게 띄워놓고 그냥 이렇게 같이 하면 되는데 문법은 아이들마다 이게 습득하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씩 웬만하면 해주려고 그래요. 아, 그러면 독해 교재는 학생들이 다 같은 걸 쓰고 네. 어휘랑 문법만 네, 다른 달라요. 교재를 네네네.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 중에 문법이 한 두세 명은 같을 수도 있죠. 네. 네, 비슷한 실력이면. 네. 제가 주로 즐겨 쓰는 문법 교재가 있긴 하고요. 네. 그러면 레벨을 나누실 때 독해력을 가지고 레벨을 나누시는 레벨은 문법으로 나눠요. 문법이요? 네, 문법으로 나눠요. 네. 문법과 구문으로. 그러니까 약간 서술형 능력이랑 문장을 배열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면 문법에 속하는 거죠. 어법에. 그걸로 반을 나누고 독해는 이제 그거랑 준해서 하는데 반을 좀 세밀하게 나눌 때는 문법으로 나누고 있어요. 네. 네. 중간 입반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데스크 쪽에 앉아 있을 테니까요. 저희 초등 선생님이나 저한테 더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